나주는 바다가 내륙 깊이 들어왔던 영산강 하구와 강이 마주하는 공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잘 알고 있었던 궁예는 왕건을 파견해 이곳을 점령했고 왕건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마한의 불미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 일대는 친미다래라고 불리는 소국의 연맹체가 있었고 나주와 해남, 영암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 거점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백제는 반남면 일대에 위치한 작은 소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남면 일대의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남면 일대에 집중된 반남고분군과 신촌리고분군, 대안리고분군 등이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감리고분군 등에서 발견된 금동신말 등은 이 일대를 직접 지배받지 않으면서 문화를 수용하여 발전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로 거점에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도 독자적인 통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무령왕 시기에 이르자 영산강 일대를 백제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호남 일대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중흥을 이끌게 되었으나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후 신라는 남평읍 일대의 10정 중 하나였던 미다부리정을 설치했습니다. 군단으로서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나 이 지역의 군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견훤에 의해 점령되면서 후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호족들은 회진성에 위치한 거점 항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무역을 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와 정치가 서라벌로 과도하게 집중되기 시작하고 신라 조정에 지속된 실정이 이어지자 지방 호족들은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대의 호족들은 견훤을 지지하며 국가를 세우는데 일조했으나 제해권을 가진 능창에 의해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곧 수도가 완산주로 이전하게 되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견훤이 대야성으로 멀리 원정 갔음을 안 호족들은 후백제의 관리를 습격한 뒤 회진왕을 직접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궁예는 왕건을 파견하여 이곳을 점령하게 합니다. 궁예는 이때부터 금성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을 나주로 바꿔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나주는 다시 후백제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궁예는 909년 왕건을 다시 파견했고 왕건이 이끄는 함대는 영산강 하구를 통해 금성으로 진입했습니다. 견훤이 덕진포로 나아가 방어하면서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후백제가 기세에 밀리며 퇴각하기 시작했고 함선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이때 화공을 통해 승리를 거두면서 나주는 왕건의 정치적 거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나주의 호족이었던 오다련의 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의 태조로 등극하면서 오다련의 딸은 왕후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고려의 두 번째 임금이 되면서 나주는 고려 왕조의 외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주는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010년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라의 성종은 이 사건을 구실을 삼아 2차 침략을 단행합니다. 요나라가 약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자 강조는 30만 명을 이끌고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통주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던 당시 현종의 피난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을 호위하던 신하들조차 도주하기 시작했고 지방 관리들은 임금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주에 다다른 현종은 나주 백성의 도움을 받았고 현종은 무사히 금성산성에 주둔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행정구역을 5도 양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강남도와 해양도를 통합하고 전라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었던 나주의 글자를 붙이게 되면서 전라도는 천년의 세월과 함께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주읍성은 후 삼국 당시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왕건은 나주를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군사를 주둔했고 이후에도 후백제는 지속적으로 나주성을 포위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1410년 나주성을 고쳐짓게 되었고 세조 시기에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성을 확장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주는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나주읍성은 금성산을 주산으로 하며 영금문, 동점문, 남고문, 북망문 등 4개의 성문이 배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나주천이 흐르면서 영산강으로 흐르는데 마치 청계천의 흐름과 반대로 흐르는 한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읍성의 중심 공간은 금성관입니다. 금성관 서측에는 나주목 관아의 내화가 남아 있습니다. 금성관의 외산문 남쪽의 가로는 장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동문 밖에는 석장이, 동문 안쪽에는 목장이 있었는데 각각 돌로 된 단간지주와 나무로 된 단간지주입니다. 나주읍성이 영산강에 있는 행주형의 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돛 역할을 하는 풍수비보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장은 사라지고 석장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주는 원래 나주읍성과 금성산성이 한 체계를 이루는 공간구조였습니다. 금성산성은 능선을 따라 건설한 포곡식 산성이었습니다. 금성전투에서 왕건이 이곳을 이용하며 전투했고 여요전쟁 당시 현종의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금성산성을 폐쇄했고 나주읍성만이 중심 성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목포가 개항을 하게 되자 나주는 내륙 수온이 발달하며 번영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주읍성 남쪽 강한 일대는 내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으로서 목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 영산도 주민들이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하여 영산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한 주민들이 흑산도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전부 상해버렸지만 삭혀진 홍어는 탈이 나지 않게 되자 영산포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하였기에 조선 초기에는 영산창이라는 좋은 창고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륙 깊숙이 진입해야 되는 단점이 발생하였기에 좋은 창고를 법성포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영산포는 한적한 어업기지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897년 목포가 개항하고 동력선이 발명되며 출항 시간이 단축되자 이 일대는 다시 내륙 수운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목포와의 해상교류가 잦았던 영산포 또한 일본인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형태의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대지주였던 구로즈미 니타로의 가옥은 이러한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거리를 따라 당시 건축된 일본식 상가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14년 호남선이 건설되자 나주역과 영산포역이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건설된 나주역은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역은 주변 지역과 맞은편 포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확장 그리고 육상교통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본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며 도시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영산포는 항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교통이 발달하게 되었고 점차 영산포의 편의성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치수공사와 구조물 설치로 인해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자 항구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했는데 1981년 영산강하고둑이 완성되자 고대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내륙의 바다는 사라지고 영산강 내륙 수운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제 해상무역의 거점 도시이자
해안과 내륙의 길목이었던 나주는 단순한 내륙 도시가 되었고 정체성이 상실되자 현대의 대도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주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전라도라는 이름이 유지되며 호남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록 나주는 환경이 변화되면서 대도시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나 위기에서 지켜준 어머니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고스란히 도시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나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환경의 변화에도 도시는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된 도시조차 얼마든지 개발에 의해 쇠퇴할 수 있다는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는 얼마든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인 정체성과 공간에 담겨진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발전, 이제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